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의 여파인 음파 호수공원이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여 숨막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음파 호수 주변에 최근 10년 동안 9건이나 승인이 이루어져 아파트 건축이 한창입니다. 주변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 자연경관을 해치고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가 기관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마을 카페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구성돼 서북권 주민들의 생활복지 거점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원광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거부가 계속 이어지면서 개강 일정이 7번째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 일수 부족으로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 사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여름방학 보충 강의를 진행해 유급 사퇴를 막을 계획이지만 의대 정원 증원 반발이 여전해 수업 정상화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은파 호수공원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승인 건수는 9건, 이 가운데 7건이 2년 전에 이뤄졌는데요. 주로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 자연 경관을 해치고 교통체증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음파 호수공원. 저수지 주변 야산 곳곳이 움푹 파인 채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수지 둘레의 2차선 도로는 공사 차량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무분별한 난개발에 시민들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의 자랑인 음파 호수가 갑자기 그 아파트 호수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당혹스럽고요. 그러니까 항상 방문하는 시민 입장에서 저희가 이용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최근 10년 동안 음파 주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승인을 받은 건수는 9건. 이 가운데 77%인 7건이 2022년에 승인을 받고 5곳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29층 높이인데다 3천 가구가 넘게 들어서면 교통체증과 자연훼손은 불보듯 뻔합니다. 시민단체는 주거지역으로 불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1995년 주거지역으로 풀고 4년 전 일몰제를 해제하면서 심의위원회가 승인을 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단체는 엉터리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좁은 도로에 아파트가 갑자기 늘었는데도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경관을 해치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분명히 교통 대란이 혼잡이 예상된다고 다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났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호수 공원이기 때문에 사육 재산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층 29층짜리 고층 아파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군산시는 난개발이 우려되면서도 사유권 침해 문제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은 해제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 일몰제가 도입됐고 도시계획의 이제 기조가 바뀌었는데 기왕에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의 용도 지역을 우리 시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시 녹지지역으로 환원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음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음파라는 뭐 공원이 됐건 유원지가 됐건 유원지로 결정을 해서 시가 재산을 매입을 해주거나 이게 도입이 되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책로를 자랑하는 음파 호수공원. 한번 훼손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군산시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전북대에 익산 캠퍼스 정원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전북대가 지역과 아무런 소통 없이 지난 2007년 체결된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익산 캠퍼스 정원 축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조만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양호봉 전북대 총장을 직접 만나 익산 시민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북대는 내년부터 환경생명자원대학을 전주로 옮길 계획이며 이럴 경우 익산 캠퍼스 입학 정원은 수의학과만 남게 돼 현재 168명에서 50명으로 70% 이상 감축됩니다.
지난 1일 운영에 들어간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군산물류지원센터에 7억 원을 들여 엑스레이 검색대와 동시 구현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 3세트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정원 15명 가운데 현재 10명만 배치돼 엑스레이 검색대 1세트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시 운영에 들어간 지난달 처리 물량은 30만 건으로 하루 평균 10,000건에 달합니다. 익산시의회와 군산시의회의 업무 추진비 등이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고장 알림위를 통해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와 감사 결과, 정책 연구 실적 등 3개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개됐던 지방의원 회의 출석률과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민원 처리 현황 등까지 합해 모두 8개 지표를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홀로그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 공모에도 참여합니다. 전북도는 올해 1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과 홀로그램 산업 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0억 원 규모의 홀로그램 실증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제22대 총선 감사 인사를 하겠다며 오늘 전북을 찾은 가운데 첫 일정으로 원광대를 방문해 고 최수근 상병을 추모했습니다. 조국 대표와 익산에 연고를 둔 김재원, 강경숙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원광대 창의공과대학 앞에 마련된 고 최상병 추모 공간을 찾아 묵념과 헌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최수근 상병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가 제대로 처벌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고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돼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남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우리 최수근 상병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즉 21대 국회가 아직 남았으니만큼 21대 국회 내에서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익산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마을 카페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조성돼 서부권 주민들의 생활복지 거점 시설로 활용됩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가 22일 개관식을 열고 출범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 커뮤니티 센터는 2022년부터 총 80억 원이 투입돼 4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1층과 2층에는 마을 카페와 북카페 등이 들어섰고 3층과 4층에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와 공유주방 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다양한 복지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문화교육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이용하고 복지사업도 추진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달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달 운영한 체력단련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등 11개 건강 프로그램에 19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최초로 운영된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22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521명이 방문했습니다. 모현동과 송악동 등 서부권 지역이 익산 전체 인구 가운데 어린이 25%와 노인 1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연결을 통해 다양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 시설이 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커뮤니티 센터가 건강 증진 서비스와 함께 공익 네트워크 플랫폼과 복지 사업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서부권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익산 다이로움은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기준 다이로움 사용 현황을 보면 발행 총액은 5,239억 원, 사용액은 5,20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일반 음식점이 1,299억 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24.9%를 차지했습니다. 또 학원 이용료 사용은 늘고 있는 반면 주유소 이용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익산시의 다이로움 운영대행 수수료율은 0.4%로 전주 0.228%보다 높고 군산 0.6%보다는 낮았습니다. 익산 고도지구인 금마면과 왕궁면 일대에 한옥을 지으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한옥 신축과 개축 등을 포함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에 주소를 둔 시민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익산시 문화유산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익산시 거주기간과 세대 구성 인원, 무주택자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 1, 2국가산단과 일반산단, 농공단지, 개별입지 등에 입주한 중소제조업체 30곳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기숙사 한 실당 원 20만 원 이내로 임차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시는 오늘부터 내달 13일까지 방문과 온라인 접수로 신청을 받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방침입니다. 공매 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44명이며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7억 326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다음 달 2일 익산을 찾아 도민과의 대화를 가집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총선으로 연기됐던 도민과의 대화 일정이 시작되면서 다음 달 2일 원광대 학생회관에서 익산 시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듣게 됩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입니다. 원광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거부가 계속 이어지면서 의대 개강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 상태라면 의대생들의 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여름방학 보충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해 의대 수업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원광대 의대 강의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수업 개강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원광대 측은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이 없어 의과대학 개강일을 오는 29일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강의 시작 일정이 이번까지 7차례 연기된 것으로 2달 가까이 수업이 지연된 만큼 여름방학 보충 강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수업이 다음 주에도 정상화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대학별로 의대 증원 신청 규모의 50% 이상을 자율 모집하도록 허용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내년도 입학전형 일정을 고려해 입학정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또 입학정원 산출과 의료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료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군입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증원 자율 모집을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만큼 이제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려됐던 의대 교수 사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는 지난달 25일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각각 82.4%와 97.1%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원광대 의대의 경우 전체 교수 119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 여부를 응답한 102명 중 99명이
사직서를 낼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하지만 22일까지 사직 의사를 표현한 의대 교수들이 공식적으로 인사부서에 접수한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되신 분 없고요. 어떤 방식으로 정식적인 절차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의대생들의 유급 피해가 현실화된다면 교수 사직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유행병 대응이 종결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대응 단계를 최하 단계인 관심으로 낮춥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 만입니다. 대응 단계가 관심으로 낮춰지면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됩니다. 또 감염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화도 해제되고 방역에 투입된 공무원 등은 일반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난 주말 익산에서 승용차가 50대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45분쯤 익산 망성면 23번 국도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50대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A씨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가 어두워 A씨가 미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서 4건을 적발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8일 성산면 군산요금소 하행선 방향에서 단속에 나서 체납액 470만 원에 달하는 체납 차량 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2대는 175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나머지 2대 189만 원은 번호판을 영치 예고했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익산 문화유산 야행에 3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백제왕궁 유적을 배경으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야행 방문객이 3만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해 야행은 5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행사장은 차량 출입이 통제돼 순환버스가 운행됐습니다. 익산 서동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축제 프로그램 안내와 홍보 역할을 수행할 자원봉사자 90명이 활동합니다. 재단 측은 자원봉사단이 공식 발대했지만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며 관심이 있는 시민은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익산 서동축제는 다음 달 3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숙소에서 흡연 시비 끝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0일 김제의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서로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살해하려 했으며 평소 실내 흡연 시비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A씨는 얼굴과 손을, B씨는 가슴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봄날의 음악축제인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모악산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27일에는 정동하, 김수찬 등이 출연하고 28일에는 육중한 밴드, 강혜연 등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음악을 선사합니다. 또한 먹거리 장터와 농특산물 장터, 벼룩시장이 마련되고 어린이 관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세계 태권도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이 오는 9월 6일부터 사흘간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게임은 세계 태권도 연맹이 2028 LA 올림픽에 태권도 경기를 도입하기 위해 신설했습니다. 팔각형 형태의 경기장에서 태권도 격투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돼 박진감과 흥미를 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 있는 아트센터에서 나폴레옹 유물 특별전이 진행됩니다. 특별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열리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소장한 나폴레옹의 모자와 은잔, 훈장, 양피지 등이 공개됩니다.
군산대가 완주군과 수소산업 인력양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수소산업 인력양성 커리큘럼 마련, 수소 전문기업 산학협력 강화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한편 완주군은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와 수소 저장용기 신뢰성 평가센터 등을 갖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청 홈페이지도 직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익산시와 협의를 거쳐 홈페이지 상에서 직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악성민원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포시를 비롯해 부산시 해운대구, 대전 유성구, 군산시, 인천 부평구 등은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황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키미용실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착한 가게 56호점으로 선정된 수키미용실은 황등면에서 20년 넘게 영업하며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많은 면민들의 사랑을 받은 미용실인데요. 유영숙 대표는 황등면에서 가게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가입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산시 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성일추어탕을 찾아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성일추어탕 박풍덕 대표는 평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왔는데요. 이번 착한 가게 동참 역시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힘이 되고자 하는 선한 행보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리고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파고는 해상에서 0.5에서 2m 사이로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